시간 빠르죠? 자,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과 공시. 부동산 등기 믿음 없습니다. 공신력 없다. 자, 물권행위 유인론. 갑을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로 실료 날라가면 을 등기도 무효. 을 소유자 아니야. 소유자는 갑. 말소 등기 없이 당연 복귀. 이게 바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로 원인행위가 실효됐죠. 을한테 넘어간 부동산 물권은 말소 등기 없이 갑한테 당연 복귀. 187조. 등기 필요 없죠. 그래서 이 물권행위는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에 영향을 받는다. 물권의 유인론. 이 법칙에 따라 을 소유권 없어. 소유자는 왼쪽 놈. 그래서 명의신탁이 약정무효, 등기무효, 소유자는 앞놈. 이게 작동되는 거예요. 결국 명의신탁은 물권의 유인론이 작동돼. 유인론.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해야죠. 방금 그것은 187조에서 어차피 보니까.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 자, 등기는 여기서부터 두 문제가 나와요. 민법은. 등기는 양에 비해서 두 문제는 좀 작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는 딱 중요한 것만 주고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186조.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그래서 법률 행위를 통해서 내가 소유권 취득, 매매죠. 등기해야 돼요. 매수인은. 매매 계약, 교환 계약, 계약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내 소유권의 지상지역 전세 저당권 설정합니다. 그러면 제한물권 취득하려면 설정, 등기를 해야. 그래서 설정 계약이구나. 계약이란 말을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해 내야 돼. 계약이란 두 단어가 안 뜨니까. 매매 계약, 교환 계약. 계약은 법률행위,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 자, 이놈이죠. 이제 좀 전에 기초고. 현물 분할 합의로 단독 소유권 취득하고자 합니다. 어디에 동그라미? 합의. 여기에 동그라미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현물 분할 합의 일어났죠. 합의, 합치, 계약. 계약이니까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현물 분할 협의 성립 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소송이지만 뭐가 됐대요? 협의 성립, 조정 성립이에요. 합의가 돼야죠.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하고 같은 말. 합의, 합치, 계약, 법률행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공유지분 포기합니다. 합유지분 포기합니다. 그럼 포기 효력, 물권 변동 효력은 언제 생기느냐? 어디에 동그라미예요? 이 노란색에서 동그라미 할 때가 또 있어요. 어디에? 포기의 동그라미.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 포기 효력이 생겨요. 이 등기는 말소 등기겠죠. 그래서 협의, 조정, 포기합니다. 이 셋 중 이놈이 제일 잘 나와요. 공유지분 포기, 합유지분 포기에 따른 포기의 효력은 등기해야. 이거 장난쳐요.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효력 발생한다고. X예요. 등기까지 해줘야 포기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 법률행위니까 186조에 따라 등기해야지. 등기해야. 뭔 도달이야. 옆에 놈한테 도달하면 포기 효력이 생긴다. X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계산하고. 자, 얘들은 지금까지 계약, 매매계약, 교환계약, 설정계약, 합의, 합치, 협의, 포기 다 법률행위죠. 그런데 이 두 놈은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등기해야 돼요. 두 놈. 하나는 이놈이 왕별이죠. 하나는 이행판결, 하나는 점유 취득시효. 판결은 법률행위가 아니지. 하지만 등기해야 소유권 먹습니다. 매수인이 매도인 상대로 등기 안 넘겨주니까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문은 갑은 을한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고 명령하는 판결. 이게 바로 이행 판결이에요. 이 판결이 떨어졌다고 해서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 판결문 가지고 등기소 가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박아야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 판결은 법률행위가 아니죠. 판결이니까. 하지만 등기해야. 만약 이렇게 풀어서 나온다. 그럼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어쩌고 저쩌고 명령하는 판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명령이구나. 여기서 이행 판결이구나. 명령하는 판결이 이행 판결 이렇게 내도 되고 그냥 이거 잡고 법률행위 등기가 이렇게 잡아도 돼요. 이렇게 풀어서 나오면. 하지만 우리 시험에 이행 판결 이 네 글자만 뜰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행 판결을 외우란 얘기예요. 이행 판결은 법률행위가 아니지만 등기해야 이렇게 오시고. 자, 점유 취득시효. 취득시효 이거 법률 규정에 법이 주는 소유권 취득이죠. 법률 규정. 법률 규정이면 187조에 따라 원래 등기가 필요 없어야 돼요. 하지만 점유 취득시효 완성자는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해당 법 조문에서 등기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행 판결 점유 취득시효는 등기해야 법률행위 아닌데도 등기해야 외우셔야 돼요. 이행 판결 점유 취득시효. 등기해야 정답지문이에요. 정답지문. 자, 187조 상속 경매 공용징수 판결 기타 법이 주는 부동산 물권 취득 법률 규정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187조 단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지만 상속인은 이제 네가 살다가 팔아 제끼려면 처분할 때는 이제는 등기하고 처분해라. 187조 단서 상속 경매, 공용징수 판결, 상속은 언제 그러면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하느냐.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에 즉시. 그 다음 경매로 내가 낙찰받았죠. 언제? 법원에 매각 대금을 완납한 시점에 이것까지 나오죠. 경매는 매각 대금 완납하면 등기, 등기 이게 더 중요해요. 등기 필요 없다는 거. 상속 경매 등기 필요 없습니다. 자, 187조에서 말한 이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형성 판결의 경우 등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행 판결은 이쪽 동네가 아니라 저쪽 동네 186조로 가버려요. 대표적인 형성 판결이 공유물 분할 판결을 의미해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 대표적인 형성 판결로서 판사님이 이렇게 분할한다. 바로 분할해버려요. 바로 형성의 의미 뭔가가 필요 없어요. 취소합니다. 상대방 동의 따위 필요 없죠. 바로 취소돼요. 판결 떨어지면 등기 필요 없이 바로 효과가 발생해요. 이게 형성의 의미, 형성권, 형성 판결 뭔가가 필요 없어요. 등기 필요 없죠. 기타 법률 규정 이제 여기까지 해야 187조가 완성이 되겠죠. 이 다음 페이지도 있어요. 자, 이 세 놈이 가장 잘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제가 배치시킨 거예요.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자, 건물을 새로 올렸죠. 신축 건물 소유권 취득. 등기 필요 없습니다. 건물 신축 사실행위 법률행위 아닙니다. 등기 필요 없죠. 아주 잘 나와요. 신축 건물 소유권 취득은 등기 필요 없다. 187조 이렇게 오시고 원인행위인 매매계약 아까 했죠.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인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또는 해제로 날아갑니다. 실효됩니다. 그러면 을등기 무효 소유자는 갑 어떻게 복귀해요? 당연 복귀. 당연 복귀가 지금 등기 필요 없는 동네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 갑한테 복귀. 이게 바로 원인행위 실효로 인한 부동산 물권은 당연 복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복귀. 187조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건물 전세가 법정 갱신됩니다. 그러면 법정의 동그라미 하시고 법정 지상권 취득할 때는 법률 규정 등기 필요 없죠. 건물 전세 법정 갱신되면 등기 없이 모든 삼자한테 들이댈 수 있다. 전세권에서 6번 등기 필요 없습니다. 등기 필요 없습니다. 자, 기간이 만료합니다. 영유물권 전세권 소멸하죠. 기간이 만료합니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합니다. 자, 기간이 만료했네요. 채권이 소멸했네요. 느껴봐. 죽었네. 사람이 죽은 거나 기간이 죽은 거나 채권이 죽은 거나 법률행위 아니에요. 그래서 기간 만료로 인한 전세권 소멸, 채권 소멸로 인한 저당권 소멸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당연 복귀, 당연 소멸 등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얘들은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건물 신축, 실효, 벌어진 현상, 무효 취소 해제로 날라갔죠. 벌어진 현상, 법률 규정, 그 다음에 얘들도 사람이 죽은 거나 기관이 죽은 거나 채권이 죽은 거나 다 법률행위 아니니까 187조에 따라 등기 필요 없습니다. 당연 소멸, 당연 복귀. 자, 분묘기지권 취득쇼 했습니다. 내가 남의 땅에 묘를 설치했어요. 20년 동안 들키지 않으면 이 묘 밑에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라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취득해, 취득시오. 그러면 이거 등기해야 분묘기지권이라는 용익물권을 취득하느냐? 아니란 얘기 187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뭐 안 중요하지만 묘는 등기가 안 돼. 이렇게 쉽게 가면 돼. 묘는 등기가 안 돼. 이렇게 가면 결론이 같아요. 등기 필요 없다. 혼도 내가 새 살다가 사버립니다. 임차인이 또는 전세권자가 소유권 취득. 소유권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럼 우리 법은 필요 없는 전세권이라는 제한물권은 없애버립니다.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한 사람에게 귀소. 소유권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 제한물권은 없어도 되겠네. 법이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규정, 등기 필요 없이 날아갑니다. 자, 집합건물법이 나오면 다 187조입니다. 187조에 따라 등기 필요 없습니다. 집합건물법, 구분소유권 취득. 이게 더 중요하죠.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 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엄청 나와요. 집합건물 나오면 구분소유권 취득이든 공용부분 지분 취득이든 등기 필요 없습니다. 등기 필요 없습니다. 전유부분만 등기하면 되지 공용부분 지분은 등기 안 해도 취득합니다. 집합건물법 나오면 무조건 187조 무조건 등기 필요 없다로 연결돼야 돼요. 구분소유권 취득이든 공용부분 지분 취득이든 집합건물법 나오면 등기 필요 없다. 집합건물법 나오면 등기 필요 없다. 187조. 자, 이제 문제 하나 풀고 등기가 필요한 것은 등기해야 되는 거 186조 찾으라는 얘기예요. 등기가 필요한 것. 자, 1번 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 그러면 건물 신축 딱 동그라미 말이야. 신축 소유권 취득 등기 필요 없지. 너는 탈락. 2번 상속이 딱 보이죠? 상속 등기 필요 없죠. 187조. 3번 피담보채권 소멸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너도 날라갔어. 4번 관습법에 따른 법정지상권 취득. 그럼 어디에 동그라미? 법정지상권, 법률 규정. 등기 필요 없네. 그러면 신축 너 아니야. 상속 187조. 채권이 죽었구나. 너도 187조. 법률 규정 187조. 답은 5번. 안 보고 5번. 자, 5번을 봤더니 점유취득시한 소유권 취득. 그럼 점유취득시 빵하고 너는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이지만 예외. 등기해야 시효 완성자는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점유취득시효 이행판결. 이행판결 점유취득시효. 등기해야. 나머지는 상속 경매 공용징수 판결 180조 법조문. 신축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등기 필요 없죠? 기간이 만료했네요. 채권이 소멸했네요. 등기 필요 없죠? 법정. 그 문제를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서. 정답 중 하나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다 별 3개잖아. 별 3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채권 소멸 보지 말고 기간이 만료했네요. 같은 세트 동네니까. 오케이. 이제 등기 갑니다. 등기.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이 어려워요. 2차가 뭐 공시법, 등기법 어렵죠? 어려워요. 죽어요,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이 우리 공인중개사 과목 6과목 중 제일 어려운 과목입니다. 돌아버립니다. 등기법. 자, 중간 생략 등기 봐야 되고, 등기 청구권 봐야 되고, 등기 추정력 봐야 되고, 가등기 봐야 돼요. 이 중 가장 중요한 건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이요. 등기 청구권. 민법에서 이 두 놈이 가장 중요해요. 자, 일단 중간생한테 가기 전에 몇 개 봐야죠. 노란색만큼은 달달달하면 등기 2문제 중 1문제는 무조건 맞춥니다. 2문제까지도 맞힐 수 있어요. 자, 민법은 정직한 과목이라겠죠.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옵니다. 공부한 만큼 점수 나와요. 죽어라고 해요. 그러면 점수 나와요. 자, 등기가 누군가의 원인 없이 불법 말소됩니다. 자, 느껴.
누군가 내 등기를 원인 없이 아무런 원인 불법으로 말소해서 내 물건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됐어. 그렇지. 내 등기 말소됐다. 내 소유권이 날아가면 큰일 나지. 큰일 나지. 그래서 불법 말소됐다 해도 내 물건 소멸하지 않는다. 내 물건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같은 말. 주로 전단으로 나와요. 전단. 자, 이 중에 소유권 보존 등기, 중복 등기라고 하죠. 갑이 보존 등기 박아놨어요. 그런데 이놈이 을한테 매매로 팝니다. 갑이 보존 등기 박은 건물 신축했겠죠. 건물 신축자가 받는 등기가 보존 첫 등기. 갑이 그 몇 년 살다가 을한테 매매로 팝니다. 그러면 을은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은 무슨 등기 박아야 돼요? 매수인은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박아야 돼. 소유권이 이전됐더니 이전 등기를 박아야 되는데 이 자식이 무슨 등기를 박았다? 또 보존 등기를 박은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등기 명의인을 다르게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두 개 태어난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등기법에 하나의 부동산의 등기 기록은 하나,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에 따라 보존 등기가 건물 하나에 두 개 태어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둘 중 하나는 없애야 돼. 효력을 인정해 주시면 안 돼. 그러면 과연 이게 선 보존 등기고 이게 후 보존 등기인데 누구 등기를 없애버려야 되느냐? 우리 그럽니다. 판사님, 저 돈 주고 샀어요. 매매라는 실체가 있어요. 판사님, 그거 좋아하잖아. 실체관계 부합. 매매 증여 실체가 있으면 유효로 보잖아. 나 돈 주고 샀으니까 내 등기를 유효로 해줘요. 실체관계 부합 좀 적용해줘. 그러니까 대부분이 안 돼. 보존 등기는 안 돼. 실체관계 부합법리가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당신 매수인 이전 등기 박아야지. 왜 보존 등기 박았어? 보존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법리 작동 안 시켜요.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후 등기가 무효 처리되는 거예요. 후 등기가. 단 전제가 있어요. 선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걸 전제로 후 등기 무효. 그래서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등기 명이 다른 경우 만약 같다. 그럼 무조건 후 등기는 무효인데 민법은 그것까지는 안 나오고 등기 명의인을 갑을 다르게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두 개 된 경우 그대로 올려내요. 선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 보존 등기가 무효. 설사 매수인이 박은 보존 등기라도 실체관계 부합을 작동 안 시킵니다. 그래서 그대로요. 이 중에 소유권 보존 등기 의미를 이해하셔. 아하, 소유권 보존 등기는 하나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태어났구나. 등기부가 두 개가 열렸구나. 이 중으로 소유권 보존은 태어났구나. 그러면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 무효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가 무효. 너는 이전 등기 박아야지 임마. 왜 보존 등기 박았어 임마. 너 잘못한 을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돈 주고 샀어도 보존 등기만큼은 후등기 무효 처리합니다. 그대로요. 후등기 무효 이렇게 연결돼야 맞는 지문. 자, 중간생략 등기. 드디어 등기에서 넘버원이에요. 중간생략 등기, 등기 청구권 이 두 개는 반드시 잡아야 돼요. 그러면 등기 파트는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요. 갑이 을한테 팝니다. 을이 다시 병한테 전매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이전 등기, 이렇게 이전 등기 하겠죠. 그런데 법을 위반해서 갑이 병한테 다이렉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죠. 이 등기가 바로 중간 생략 등기죠. 자, 중간 생략 등기. 우리 시험은 중간 생략 등기 이 6글자가 거의 뜨지 않아요. 갑에게서 직접 병 앞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떠요. 그러면 병 등기, 그래 중간 생략 등기구나. 법은 위반했지만 중간 생략 등기 병 등기 유효입니다. 병 등기 유효예요. 이유 병은 원로부터 돈 주고 산 거예요. 매매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비록 법 위반 등기라도 유효. 이제 실체관계 부합이 여기서부터 작동돼요. 자, 그러면 병 앞으로 격려된 병 등기는 유효. 중간생략 등기 유효. 병 등기 유효. 이렇게 이제 계속 외우시고. 자, 갑에게서 이 지문이에요. 갑에게서 직접 맨 오른쪽 놈 병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자, 그런데 갑을 병 세 사람 간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대. 자, 병 앞으로 격려는 됐지만
갑을병 간에 삼자간 중간에 합의가 없대. 그러면 합의가 없기 때문에 이 중간생략 등기, 이 병 등기가 무효냐? 어디에 동그라미? 여기에 제발 동그라미를 좀 해봐. 갑에게서 직접 병 앞으로 된, 그 얘기는 병 앞에 등기가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제발 박히면 유효, 박히면 유효. 설사 삼자간 합의가 없더라도 박히면 유효, 박히면 유효, 박히면 유효. 그래서 설사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삼자간 합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 효력가 없다, 무효다 이렇게 장난친다고요. 그럼 나는 되네, 동그라미 따고 이렇게 하는 거야. 박혔잖아. 박혔으면 삼자 합의 없어도 박히면 유효로 끝나야지. 무효, 너 액수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외워놔야 된다고. 박히면 유효, 병 앞으로 격려되면 유효.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는 박히면 유효예요. 설사 삼자간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하지만 예외가 있죠. 이 땅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토지다. 그러면 떴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라면 여기에서 태어난 중간생략 때 병 등기는 무조건 얄짤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100%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뜨고 중간생략 등기 6글자 뜨면 소수로 가요. 소수로 가. 병 등기 무효로 끝나야 되고 병은 갑한테 뭔가 주세요 할 수 없다로 끝나요. 그래서 이 경우 맨 오른쪽 놈 병은 맨 왼쪽 놈 갑에게 직접 허가 신청 절차에 대한 협력 청구 이 땅 갈 수 없다. 없을 무 한글로 청구할 수 없다. 청구권 가지지 않는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박히면 유효지만 중간생략 등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이루어진 중간생략 나오면 무조건 무효. 권리 주지 않는다. 주세요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자, 이제 등기 격려 방법에 지금까지는 박힌 걸 봤고 이제는 어떻게 병이 갑에게서 등기를 가지고 오느냐. 등기 격려하는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경우수. 갑을병 세 사람 간, 삼자 간, 중간생략 등기 숨어져 있어요. 중간생략 등기 삼자 간 전원 합의가 없어. 갑을병 세 사람 간에 갑에게서 병으로 다이렉트 등기 넘기려 하는 중간생 합의가 없어. 그러면 결국 갑이 안 해줬단 얘기예요. 그러면 맨 오른쪽 놈 병은 맨 왼쪽 놈 갑에게 아이고 고마워라 직접 주세요 할 수는 없다. 직접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대위로 이렇게 대위 그림 항상 이거예요. 이렇게 가든가 이렇게 가든가 이렇게 가든가 이렇게 가든가. 아무튼 대위는 포물선이 2개 그려져야 돼. 직접 안 돼. 대위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삼자간 합의가 없구나. 여기에 중심이죠. 세 사람 간 전원 합의가 없기 때문에 병원 갑한테 직접 주세요 할 수는 없다. 직접 안 되면 어떻게? 대위로 이렇게 대위로 할 수는 있다. 직접 안 돼 대위대.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하죠. 갑을병 세 사람 간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전원 합의가 있구나. 전원 합의가 있구나. 전원 합의가 있다는 얘기는 갑을 을병 갑병 간 합의가 있다는 얘기. 전원 합의 의미는 갑을 을병 갑병 간. 결국 갑이 동의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병한테 주기로. 따라서 전원 합의가 있구나. 이렇게 동그라미 빵 하시고 전원 합의가 있기 때문에 맨 오른쪽 놈 병은 맨 왼쪽 놈 갑에게 직접이라는 2글자가 떴어도 직접 주세요 할 수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병이 갑에게 당신 합의해줬죠? 나한테 등기 주세요. 직접이라는 2글자가 떴는데도 할 수 있다. 예외죠. 세트 예외. 자, 이제 이 2놈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도 중요하지만 이 경우 갑이 병한테 다이렉트로 등기주기로 합의를 해줬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봐요.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외워요. 이거 2개가 완결. 정말 잘 나와요. 이 경우 을의 왼쪽 놈 갑에 대한 지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아요. 이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
갑이 병한테 주기로 했으니까 이제 의뢰 갑이한테 청구권이 사라져버리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갑이 비록 병한테 등기직으로 합의를 해줬어도 의뢰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날 합의 보고 온 다음날 의리 갑 안 되겠어. 나 좀 세금 좀 아껴보려고 중간세 하려고 했는데 나 걸리면 세무조사 들어오고 잘못하면 깜빵 가. 그냥 법대로 하자. 그래서 우리 다음날 갑에게 그냥 나한테 법대로 등기 주세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간세 등기 합의를 해줬다고 해서 의뢰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아요. 마음 바뀌면 어른 갑한테 등기 법대로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예요. 진짜 잘 나와. 이 경우 의뢰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자, 세 번째. 만약 매매대금 5억에 갑이 팔았는데 이 매매도 5억이에요. 또는 얘가 중간하자니까 금액을 올려. 야 1억은 더 쏴. 그럼 내가 협조해줄게. 인상된 매매대금. 애초에 매매대금이든 중간에 매매대금 인상됐든 우리 매매대금 5억을 갑한테 안 주면 갑은 병한테 병! 내가 아직 을로부터 돈을 못 받았어. 나 너한테 등기 넘겨주기로 합의를 해줬지만 등기 못 줘. 나 매매대금 받을 때까지 등기 못 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매매대금 미지급이 있다면 갑은 맨 오른쪽 놈 병에게 등기 넘겨주기로 했지만 오늘 그 날짜가 됐어. 7월 1일. 하지만 병! 내가 아직 돈 못 받았어. 나 너한테 못 줘. 들이댈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지채무, 등기 넘겨주지 채무엔 거절할 수 있다. 동시항명권 지문이에요. 동시항명권은 원래 두 사람 사이 매매,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동시행관계죠. 이게 확장된 거예요. 병한테도. 그래서 병, 나 너한테 돈 못 받아서 소유권 못 줘. 동시항명권 행사할 수 있다. 그게 거절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굳이 어렵게 하지 말고 을로부터 돈을 못 받은 갑은 병한테 나 못 줘. 들이댈 수 있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이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가자는 얘기예요. 중심 잡고 돈 못 받았어? 갑은 줘 잡고 병한테 나 못 줘. 할 수 있다. 나 못 줘. 할 수 있다. 있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 그래서 이 두 놈이 중간생 등에서 아주 잘 나와요. 아주. 이 두 놈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직접이란 말이 나왔지만 갑이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병은 합의해줬기 때문에 갑한테 직접이란 두 글자가 또 주세요 할 수 있다로 끝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 3자 간 합의가 있다 이렇게 문제에 사례 문제 나오면 합의가 있구나 동그라미 빵 해놔야 돼. 문제에다. 그래서 이 지문이 나오면 합의가 있으니까 병이 갑에게 직접 주세요 할 수 있다로 끝나야지 이 세트로 찍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례 문제로 나올 때 3자 간 합의가 있다 문제에 나온 경우 있거든요. 그럼 거기다 동그라미 빵 해야 이 지문에서 실수가 안 일어나요. 자, 마지막 여기까지 해야 돼요. 우리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걸 병한테 양도하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갑이 협조를 해줘야 중간사역 때 일어나요. 근데 이 자식이 중간사역 때 합의를 안 해줘. 그러면 갑이 합의를 안 해주면 절대 중간사역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갑이 협조해줘야 등기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자, 이때 우리 머리를 쓴 거예요. 우리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있는데 이건 매수인이기 때문에 채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 물권이든 채권이든 모든 재산권은 다 양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갑이 합의를 안 해준 상황에서 발생해요. 등기청 양도는. 우리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이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 양도는 내가 누구에 대한 돈 받을 게 있는데 그걸 우리 1억 빌려줬다고 해봐요. 우리 1억 채권자. 우리 갑에 대해 받을 1억 채권을 병한테 양도합니다. 이게 채권 양도예요. 자, 그러면 채권 양도는 일반 채권 양도는 채권자인 우리 갑한테 전화하면 돼요. 채무자인 갑에게 갑, 내가 너한테 1억 빌려줬잖아. 그 1년 후 네가 나한테 갚아야 변제기인데 나 너에 대한 채권을 병한테 팔았어. 1년 후 변제기 되면 너는 나한테 돈 갚는 게 아니라 병한테 갚아야 돼. 즉 채권 양도는 채권자가 제 채권을 팔아 제끼고 이 양도했다는 사실을 채무자 갑한테만 통지해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을한테 전화 받죠. 그래. 내 채권자 그래서 병으로 바뀌었구나. 알겠어. 나 1년 후 너가 아닌 제가 돈 달라면 얘한테 줘야겠네. 그래서 일반 채권 양도는 양도하고 이 사실을 통지만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머리를 쓴 사건이에요. 너 합의를 안 해준단 말이야. 알았어. 너에 대한 내 채권인 등기청구를 병한테 양도합니다. 양도하고 이 사실을 갑에게 통지해요. 내가 너에 대한 등기권 채권을 병한테 양도했어. 3달 후 병이 너한테 등기 달라고 하면 너 줘. 일반 채권 양도 방식으로 그대로 한 거예요. 사건화 됐죠. 대법원이 예외를 둡니다. 매매로 인한 이 동그라미에요. 매매로 인한 등기청권 양도는 일반 채권 양도와 다르다. 성질상 일반 채권 양도와 다르다. 따라서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이 사실을 통지한 것만으로는 양도되지 않는다. 반드시 누구 동의가 필요하다? 갑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걸 외워야 돼요. 그래서 매매로 인한 등기청을 양도하려면 이걸 외워. 갑의 동의가 있어야 양도되는 거예요. 매매로 인한 등기청권을 양도하려면 양도하고 통지한 것만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갑이 콜 해줘야 돼요. 그래야 양도됩니다.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요. 갑의 동의가 있어야 양도된다. 매매로 인한 등기청권 외워야 돼. 따라서 지문이 갑의 동의 이 지문이 반드시 두고 이것도 나오죠. 을이 병한테 갑에 대한 등기청권을 양도하고 이 사실을 갑에게 통지한 사실만으로는 벌써 그려. 양도하고 갑한테 통지한 사실만 양도된다 안 된다? 양도 넘어가지 않는다. 이걸 머릿속으로 계산해내야 돼요.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우 병은 맨 왼쪽만 갑에게 아이고 고마워라. 직접 등기주소 할 수는 없다로 끝나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으니까 병은 갑한테 을한테 전화 받았죠. 내가 당신에 대한 의뢰 등기조 제가 샀어요. 저한테 등기 주세요. 통지한 사실만으로는 양도가 안 되니까 할 수 없다로 끝나요.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는 매매로 인한 등기 양도 갑의 동의가 필요하다. 양도하고 단순히 통지한 것만 양도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외워야 완벽하게 한 문제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게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여기서 정답점이 바뀌어. 그럼 토지거래허가 거기도 정답점이에요. 거기도 잘 바뀌니까 반드시. 자, 이제 파생유형. 자,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일단 전체를 읽고 한번 이해하려고 해봐요. 미등기 건물 양수인이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서 직접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박았나 봐요. 자, 이걸 해석을 한번 해내봐요. 아직도 시간 많아요. 4달. 100일이니까 이제 오늘 100일이니까 4달은 깨졌구나. 3달 10일. 자, 시험 하루 전까지 이해됩니다. 시험 하루 전까지 일주일 전까지 이해돼요. 이해가 되면 안 헷갈려요. 결론이. 민법은 해석 능력. 그 다음에 해석하고 중심 잡고 있다 외우는 거예요. 무조건 외우는 거 아니에요. 민법은. 미등기 건물 양수인이 미등기 건물을 샀나봐. 이놈이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서 직접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받았나봐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갑이. 그런데 을이 이 미등기 건물 상태에서 샀나봐. 을이 매매로 샀어. 그러면 미등기 건물 양수한 을은 등기를 박아야 되는데 이놈은 매수이니까 무슨 등기 박아야 돼요? 무조건 양수인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박아야 돼요. 근데 이놈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박은 게 아니라 양도인 갑의 동의를 얻어서 자기 앞으로 뭘 박았대? 매수인이 보존 등기를 박은 사건이에요. 이게 아까 이중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다른 점은 중복 등기는 얘가 보존 등기가 바뀐 상태에서 보존이 하나 더 태어난 거고 이것은 보존 등기 아예 없어요. 미등기 건물 상태에서 없다가 첫 보존 등기를 매수인이 박은 거 달라요. 그거 처음에는 헷갈려요. 이중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보존 등기가 2개 태어난 거고 아까 했죠. 갑이 보존 등기 박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또 보존 등기 박았다고. 이게 중복 등기예요. 하지만 이 사안은
매수인이 첫 보존 등기를 박은 거예요. 그러면 매수인아, 너는 이전 등기를 박아야지 왜 첫 등기, 보존 등기를 박니? 이거 법 위반이에요. 원래 법 위반은 무효 처리돼야 돼요. 하지만 이 을의 첫 보존 등기는 유효예요. 왜 그러느냐? 을이 그러죠. 판사님, 제가 비록 법은 위반해서 보존 등기 박았지만 여기 좀 봐. 판사, 여기 좀 봐. 뭐가 보여? 판사, 매매가 보이네요. 와, 그렇군요. 돈 주고 샀군요. 매매라는 실체관계부합 법리가 작동되는 거예요. 아까 중간생략 등기도 법 위반했죠? 똑같이 병 등기도 법 위반. 하지만 여기 봐. 보이죠? 매매. 여기도 봐. 법 위반 등기지만 매매. 실체관계부합 법리 작동된 판례예요. 그래서 미등기 건물 양수인이 건물을 신축과 양도행 갑의 동의를 얻어서 직접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 박았다. 이거 느껴야 돼. 매수인이 보존 등기 박으면 안 돼. 법 위반. 하지만 법 위반이어도 이 등기는 유효예요. 왜 그러느냐? 여기 동그라미 가는 거야. 양수. 뭐로 읽는다? 매수로 읽고 매매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매매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비록 매수인이 보존 등기 박았어도 실체관계 부합 유효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미등기 건물 양수인이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서 직접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 이렇게 지문은 길죠. 그러면 중심을 뽑아내야 돼. 양수의 동그라미 하고 아하 미등기 건물 양수인이 여기 또 동그라미 하는 거야. 밑줄에도 되고 보존 등기 박았구나. 매수인이 보존 등기 박았어. 느껴. 안 되는데. 하지만 아하 매매라는 실체가 있구나. 매매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네 등기 유효로 끝나야지. 이거 장난 잘 쳐요. 무효라고. 그래서 유효로 끝납니다. 자,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 갑을한테 증여합니다. 그런데 증여세를 안 내려고 매매한 것처럼 꾸며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등기소에 제출한 건 매매계약서예요. 그런데 매매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매매한 사실이 없네. 당신 등기 무효네. 하니까 또 판사가 아니 을이 뭐라고 해요? 자, 이렇게 그림 그릴게요. 갑이 을한테 증여했죠. 그런데 증여를 숨기기 위해서 등기소에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해요. 그런데 매매한 사실이 있다 없다? 없다. 가장매매 통정의 표시.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갔죠. 나중에 발견됐죠. 당신은 매매한 사실이 없네요. 따라서 당신 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을이 뭐라고 한다? 판사님 여기 좀 봐. 여기 좀 봐. 판사 뭐가 보여? 아, 증여가 보이네요. 그럼 당신이 좋아하는 증여라는 실체가 있으니까 을등기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실체관계 부합법이에요. 매매는 없지만 증여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을등기 유효. 을 소유자. 을 소유권 취득이에요. 이게 통정의 표시에서 은닉행위 유효. 매매는 통정 가짜매매 무효. 을 소유자. 자, 하나 더. 우리 병한테 전매하죠. 병.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선악 구별하지 말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마느냐는 암놈을 벌하겠어요. 이 경우 암놈 유니까 소유권이 있죠? 있을 유. 그대로 소유권 승계 취득. 따라서 이 사실 알고 산 아기의 병이라도 아기 보지 마시고 암놈을 벌하겠어. 그대로 소유자. 소유자니까 아기의 병한테도 갑은 소유자에게는 들이댈 수 없다. 을한테도 들이댈 수 없다. 이게 한문지자로 나와요. 통정의 은닉행위. 매매는 가짜 매매로 무효. 증여는 숨겨진 은닉행위로 유효. 실체관계에 부합되니까 을등기 유효. 을 소유자. 앞놈이 소유자니까 뒷놈도 소유자. 둘 다 소유자니까 갑은 을한테 소유자한테는 들이댈 수 없다. 병도 소유자니까 갑은 아기의 병한테도 이 경우 들이댈 수 없다. 22번. 5번. 은닉행위로서 유효. 5번. 이거 2번. 이거 10번. 22번. 22번 지문이 나왔다고. 문제가 아니라. 22번. 이게 10번 나왔어요. 뭘로 장난쳐? 아기의 병에게 갑은 대항할 수 있다. X! 다 넘어가. 항상 우리 민법 정답 치면 선이 악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병이 이런 사실한 아기의 병이라 하더라도 갑은 대항할 수는 없다. 왜? 이유를 알아야 돼. 을 소유자, 너도 소유자. 소유자에게 갑은 들이댈 수 없지.
그래서 앞놈을 봐요, 앞놈을 봐요, 앞놈을 봐요. 을 소유자, 너도 소유권 승계취득. 소유자니까 값은 너한테 들이댈 수 없다로 끝나야지. 근데 있다로 끝났어. 너 X. 정답지문, 정답지. 이놈이 계속 정답지문이야. 그래서 아기의 병에게 들이댈 수 있다. 아니라니까. 너 소유자잖아. 들이댈 수 없다니까. 중심 잡고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자, 무효등기요. 첫 번째 잘 나옵니다. 멸실건물 보존등기를 새로 올린 신축건물 보존등기로 재활용할 수, 유용할 수 없다. 그대로 외워요. 멸실건물 보존등기를 새로 올린 신축건물 보존등기로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새로 보존등기 박아야 돼요. 자, 보존등기는 재활용, 유용이 안 돼. 하지만 권리등기, 상란등기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당권 등기 박아놨는데 돈을 받아서 이 저당권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1년 후 다시 돈 빌려줍니다. 자, 우리갑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우리 은행이에요. 저당권 박았지. 그런데 돈 갚아버립니다. 변제하면 채권 소멸, 저당권 소멸, 이 저당권 등기는 무효가 돼요. 자, 무효 등기는 원래 말소해야 되는데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시간이 흘러요. 그러다 을이 다시 1년 후 다시 1억을 빌려줘요. 그러면 을은 또 저당권을 박아야 되는데 1년 전에 박아놓은 저당권 등기가 무효 등기가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 등기부 등본에. 그러니까 굳이 말소하고 새로 박지 말자. 기존에 있던 이 무효 저당권 등기를 재활용해보자. 이게 무효 저당권 등기 유용이에요. 이거 됩니다. 보존 등기는 유용이 안 돼요. 재활용이 안 돼. 근데 권리 등기, 저당권 등기는 재활용이 돼요. 무효 가등기도 전용, 재활용돼요. 그래서 가등기든 저당권이든 권리 등기는 재활용이 된다. 그래서 무효 등기 유용이 허용되는 거예요. 단 전제가 있어요. 혹시나 이 사이에 병저당권자 후순위 2번,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죠. 병이라는 2번 저당권이 태어나면 이때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불려서 선파제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있어. 등기부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는 걸 전제로 이때 허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상 이해관계에 있는 후순위 2번이 있었다면 무등기 저당권 등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나와요. 등기부상 이해관계에 있는 3자가 없는 한 허용, 3자가 없는 한 허용된다. 하지만 멸실건물, 이게 훨씬 잘 나와요. 멸실건물 보존등기를 새로 올린 신축건물 보존등기로는 절대 유용할 수 없다. 첫 번째가 훨씬 잘 나와, 민법은. 그래서 멸실건물 보존등기를 새로 올린 신축건물 보존등기로는 유용할 수 없다. 자, 문제 하나 풀고 이제 쉽니다. 등기 틀린 것은 23년 작년 간평이에요. 자, 1번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 말소되더라도 그 물권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결해야지. 항상 중심 일단 읽어야 돼요. 민법 일단 읽고 중심을 뽑아내야 돼. 물권에 관한 내 등기가 누군가로부터 원인 없이 내가 너 불법 말소됐구나. 그래, 그 지문이군. 불법 말소되더라도 내 물권 소멸하지 않는다. 빨리 생각내야 되고 내 물권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연결됐네. 맞는지 뭐. 빨리 이제 2번 가는 거예요. 2번 미등기 건물 승계 취득자가 원시 취득자와의 합의에 따라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경우 이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 등기로서 유효다. 과연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해내야 돼. 그러면 있다 없다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단어가 있어요. 민법은 중심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래 미등기 건물의 승계 취득자가 원시 취득자 합의에 따라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구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를 해야 돼. 일단 이의를 해야 돼. 미등기 건물 승계취득. 승계취득이 뭐예요? 승계취득은 매수인이에요. 승계취득 매수인. 미등기 건물을 산 놈이 갑 합의에 따라 직접 보존등기를 박았대. 여기서 느껴야 돼. 너 엄마 매수인이 보존등기 박으면 안 되는데 법 위반인데 하지만 여기 동그라미하는 거야. 너는 매매
라는 실체, 승기취득이라는 매매죠. 매매를 읽어야 돼요. 매매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미등기는 유효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맞구나. 이게 바로 아까 미등기 건물 양수인이 양도인의 동의 얻어 직접 보증금 받겠다. 그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와요. 그럼 여기서 중심은 승계취득이에요. 매수인이 보증금을 받으면 원래 안 돼요. 하지만 여기는 매매를 읽어야 돼. 매매라는 실체가 있구나. 실체관계부합 유효. 아직도 답이 안 나오니까 3번 가는 거예요. 5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맞아. 3번 멸실건물 보존등기를 멸실 후 신축건물 보존등기로는 절대 유용할 수 없다. 이게 이어져 있으면 바로 한 번 읽고 맞네. 중심은 멸실건물 보존등기는 절대 새로 올린 신축건물 보존등기로는 재활용할 수 없다. 맞네. 또 가야지. 4번 중복된 소유권 보존등기 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 무효. 아하, 연결됐구나. 이중의 중복 등기 내 소유권 보존 중복됐죠? 이중으로 된 소유권 보존 그 동네구나. 등기 명인이 동일인이 아니다. 갑이 아까 을 그 그림이에요. 갑 보존 등기, 을 매수인 보존 등기. 자, 그러면 왔어. 나 중복 등기 이중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 무효. 연결됐네. 그럼 봐요. 맞아. 4개가 된 사람 안 보고 5번. 맞아. 5가 4개 된 사람 안 보고 5번. 근데 중간에 물음표 하나 났다. 그럼 5번 가야 돼요. 자,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여기 딱 미리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최초 매도인 갑과 채용 매수인 병사 떴어. 중간 생각이 밑줄 빡 하고. 그러면 갑과 병 사이 중간생략 등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중간생략 떴죠? 읽지 마. 마지막 가. 등기가 유효돼. 유효 무효예요? 무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이루어진 중간생략 등기 나오면 무조건 소수로는 무효 또는 할 수 없다. 없다로 끝나야 맞는지. 유로 끝나면 뭐지? 너 액수. 할 수 있다로 끝나면 없지? 너 액수. 결국 중간생략 등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면 이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입니다. 무효. 뭐 매수인 샀다니 실체관계부합 유효 X. 그래서 5번이 여기서는 정답이죠. 그러면 다 해야 돼요. 우리 시험에 이놈 5번 나왔고요. 이놈도 한 3-4번 나왔고, 이놈도 4-5번 나왔고, 이놈은 1번 나왔고, 이놈도 한 3-4번 나왔죠.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될 거. 별 3개짜리죠. 그러면 이 문제 맞힌다는 얘기지. 하나 더 있네. 쉬어. 어쩔 수 없어. 아니지? 우리가 늦게 시작했죠. 아, 그러네. 10분 늦게 시작했죠? 한 문제 풀 수 있겠네. 늦게 시작했어. 생각해보니까. 자, 문제를 보는 순간 한 줄, 2줄, 3줄, 4줄, 5째 줄이죠. 겁먹지 말아요. X토지가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 갑으로부터 중간 매수인 을에게 다시 을로부터 병에게 순차 매도. 한편 갑을 병은 전원의사합치로 이 토지에 대해 갑이 병한테 직접 소유권 이전 등하는 중간생략 합의를 했다. 그럼 중간생략 등기 합의를 했다. 여기 동그라미 빵 했고, 그럼 직접이 나오면 이따로 끝나는 거예요. 자, 옳은 걸 모두 고릅니다. 저작년 22년 주택관리사. 그러면 갑이 을한테 팔고 병한테 팔고 3자 간 전원 중간에 합의가 있는 사례형 박스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나눴어요. 지문은 경련 디귿 3개. 뭘 고르라겠어요? 옳은 거 고르라겠어. 옳은 거. 자, 기억. 중간생략 등기 합의로 인해 일단 그림을 왼쪽에 갑, 을, 병 이것만 그려놓으면 돼요. 중간생략 등기 그림 보면서 을의 왼쪽 놈 갑에 대한 지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 아하, 중간생략 등 합의 있다고 해서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을의 왼쪽 놈 갑에 대한 지등기 청구권 소멸한다고? 소멸하지 않는다. 오라고 했어요. 왕별이니까.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야 언제든지 자기 앞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너 X야? 그럼 기억 날려? 옳은 거 고르겠어요. 기억 날려? 아이고, 3개나 날라가네.
날려. 그러면 답은 2번하고 4번에 있어요. 그죠? 1번을 기억을 확실히 한 사람. 그럼 디귿은 중복되니까 볼 필요가 없어. 니은만 해결하면 돼. 니은. 중간생략 등기 합의 후 갑과 을 사이에, 그림 보면서 이놈들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 떴어. 그 판례예요. 판례. 매매대금 인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갑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병한테 등기 넘겨주는 거 거절할 수 있다. 그래. 인상된 매매대금이 미지급됐구나. 그러면 어딨어? 갑은 병한테 등기 넘겨주는 거 거절할 수 있다로 끝났네. 을한테 내가 인상된 매매대금, 애초에 매매대금 못 받았어. 나 돈 못 받았는데 나한테 어떻게 등기 넘겨주겠니? 못 줘? 들이댈 수 있다. 맞네. 그러면 니은이 들어가야 되니까 니은이 들어간 4번이 답인 거예요. 득을 안 봐도. 그래서 박스 문제는 내가 한 거 포함, 내가 한 거 탈락. 포함, 탈락 하다 보면 박스 문제 4개, 3개 중 30% 정도는 3개 중 하나 안 봐도 답이 나오게 구성합니다. 자, 디귿. 만약 이제 이 문제는 디귿은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4번 걸고 다음 주로 가야지 또 확인한다고 디귿을 봐. 그런 순간 시간 부족해요. 그래서 그래 기억은 확실히 날아가고 니은 들어가니까 날리고 답은 2번 4번 디귿 중복되니까 볼 필요 없고 니은 내가 해결했지. 만약 니은이 물음표가 나면 디귿 가야겠지. 그럼 물음표 안 났지. 해야 되니까 왕별이니까 디귿. 만약 이 토지가 떴어. 바로 보여.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죠. 자, 지금 중간생략등기 사례 문제 있죠. 소수로가 이등기 무효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중간생략등기죠. 무효 연결됐잖아. 그러니까 결국 맞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 이 토지가 허가구역 내 토지라면 병이 맨 오른쪽 놈 병이 지하고 맨 왼쪽 놈 갑을 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지 앞으로 등기 병 앞으로 박았죠. 그렇더라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평등기 중간생략등기는 무조건 무효. 자 봐요. 여기서 중간생략 6글자가 떴어요 안 떴어요? 중간생략등기 안 떴어. 자기 앞으로 등기 박았구나. 이 병 앞으로 박았구나. 이게 중간생략등기야. 하지만 문제 자체가 지금 중간생략등기 사례 문제죠. 그러니까 굳이 중간 안 읽어도 된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남은 소수로가 무효 맞아. 할 수 없다 맞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잘 나와요. 중간생략등기 합의 있다 해서 의뢰 갑을 등기 전에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 돈 못 받았으면 갑은 병한테 들이댈 수 있다. 이렇게 중심 잡고 있다부터 계속 훈련해요.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중간생 나오면 무조건 무효 또는 병은 맨 왼쪽 갑에게 뭔가 할 수도 없다. 권리 주지 않아요. 박혀도 무효 권리 주지 않아요. 어떤 권리 가지지 않는다. 뭔가 청구할 수 없다. 무조건 무로 끝내야 돼. 무. 된 거예요. 자, 10분 쉬고.